여기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집의 법칙. 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 하면, 우리가 집에 놓는 물건, 뭐 방의 구조, 이거를 어느 쪽이 좋다, 뭐 집에 무조건 화분을 놓으면 좋다, 호랑이 그림을 놓으면 좋다, 여우 털을 놓으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뭔 말이냐 하면, 이제 풍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풍수가 있는데, 이 풍수의 법칙은 다 같은 게 아니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사람들이 뭐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식물을 놓으면 좋다. 이제 화분 같은 거, 그런 거를 놓으면 좋다. 뭐 호랑이 그림을 화장실 앞에 뭐 이제 문 있는데 놓으면 좋다. 안방에 놓으면 좋다. 거실에 놓으면 좋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자연의 법칙이란, 우리가 토끼가 먹어야 되는 풀과 호랑이가 먹어야 되는 풀과, 그지? 뱀이 먹어야 되는 그것이 다 먹는 용도가 다르듯이 사람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식물을 갖다 놓는다, 뭐 물을 떠놓는다, 소금을 갖다 놓는다, 뭐 여우 털을 갖다 놓는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보는 이 오행이라는 것은 오행의 법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이 가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택도 태어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이게 가택의 구조가 뭔 말이냐 하면, 먼저 이제 집을 이제 고르는 거를 첫째 잘해야 되겠죠. 집을 먼저 고른 다음에 안방이든 뭐 거실이든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뭔 말이냐 하면, 나는 한강가에다가 무조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강이 맞아야지 돼. 물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가에 사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한옥에 사는 사람이 좋을까? 아파트가 좋을까? 아니면 땅집이 좋을까? 산 밑에 집이 좋을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무조건 있잖아. 나는 호랑이 띠기 때문에 좋다. 나는 쥐 띠기 때문에 이게 물하고 맞는다. 뭐 이런 그 법칙은 다 틀린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호랑이 띠, 인띠라 하더라도 그 대운의 구조와 일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간. 일간은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 다 틀려요. 호랑이 띠도 태어난 날은 다 틀리잖아. 거기다가 시도 틀리죠? 달도 틀리고, 월도 틀리고, 그지? 띠도 몇 년생에, 12년에 만에 한 번씩 호랑이 띠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짜여진 그 수학의 법칙처럼, 이게 짜여진 법칙이 다 다른 거야. 자기한테 이제 그 판때기가, 말하자면 사주 판때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판때기에 따라 내가 먼저 집을 고를 때, 나는 아파트가 좋냐?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말하면 신유라는 게 있어요, 신유. 그러면 이게 신유는 금이야, 이제 이게. 금이기 때문에 이걸 신유를 금으로 보는데, 금이 아파트인 거야. 아파트는 철근이 많이 들어간 집이니까. 이제 그럼 이 빌딩이나 이 아파트는 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야만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 거지, 이게. 그러고 이제 목이 맞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한옥에 살아야 돼. 그럼 한옥에 살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직장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외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외교나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갖고 손으로 중국 같은데 이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나는 한강가에 사면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구조가 땅집, 그러니까 한옥이나 아니면 그냥 주택집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진술충미라는 그 법칙으로 토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토로 보는 거고, 한강은 수로 보는 거고, 한옥 같은 거는 목으로 보는 거고, 아파트 같은 거는 금으로 보는 이 오행의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맞으면은 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가천보살님이 그 친구를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참 하여튼 묘하게 집을 좋은 데 살다가
이사를 가면 바로 거기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올라간 거. 또 내가 또 딴 집으로 갈라 그러면 또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있잖아. 그 집을 옮겨 다니면서 손해가 본 거지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공기도 좋고 이제 뭐 이렇게 살기도 좋은 곳을 찾아가신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이제 뭐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좋게 맞춰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칙에 우리가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 나는 요만침에 시작을 해서 똑같이 나도 요만침에 시작한 사람이 있다 하면 이 키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이만침이 돼 있고 나는 오히려 작아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법칙이 내가 맞는 집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그 맞는 구조를 먼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맞는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띠니까, 내가 돼지띠니까 나는 물과 관계되니까 물이 대운하고 맞아야 돼. 대운에서 물하고의 관계에서 맞는 집이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내가 뭐 호랑이 띠기 때문에 돼지 띠기 때문에 이래 갖고 이 목이냐 토냐 이런 걸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목화수목금토가 다 있는 거야 이게. 사람마다. 근데 그게 맞아야 되는 법칙은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먼저 가택의 구조를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땅집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한옥집에 살 것인가 아파트에 살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빌딩에 살 것인가 이제 오피스텔하고 같이 이렇게 된. 그리고 아파트가 높은 데 살아야 좋은가. 그치. 그것도 층수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좋은가? 땅에 기가 있다고 해갖고 아래층에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구조가 있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높은 층에 사는 게 좋냐? 가끔 이제 손님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높은 집에 사는 게 좋냐? 아니면 밑에 이제 낮은 층에 사는 게 좋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사주를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나와 다니는 거는 무조건 있잖아. 무조건적으로 말을 해. 그냥 거실에는 화분을 놓는 게 좋고 뭐 화장실 옆에는 뭐를 놓는 게 좋고 소금을 놓는 게 좋고 뭐 여우토를 놓는 게 부자가 되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체질이 다르듯이 운은 당연히 다른 거지. 그지? 체질이 다르듯이 DNA가 다르듯이 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택의 구조를 먼저 이제 이렇게 뭐 한옥집이냐 양옥집이냐 아니면 뭐 그 땅집이냐 아파트냐 이런 걸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안방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안방은 이제 자라고 해. 우리가 보는 게 그냥 안방은 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행의 법칙에 이 자라는 게 안방의 위치예요. 그럼 이 자가 맞는 데를 안방으로 해야 되지 큰 방을 안방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사람들은 보통 다 안방 큰 방은 안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맞는 방이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그 사람하고 맞는 그 방향과 구조가 맞아야지만 안방이 이 자라는 그 오행과 맞는 사람이 안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방향도 정해야 되는 거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방의 위치를 자로 봐요, 이거를. 그리고 또 거실은 인으로 봐, 이게 인으로 보고 대문의 방향도 또 있어요. 대문의 방향도 대문은 묘로 보는데 이 묘하고 대문하고의 나가고 관계가 돼야 그 대문에 들어가는 데가 내가 좋아져 갖고 부자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나빠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야. 화장실이 술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내가 화장실에서 뭔가가 탈이 난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해. 이제 오면은 집에 뭔가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엌이 잘못됐는지 이게 화장실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 그러면은 그게 탈이 나서 자기가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집이 이제 이게 술이 나왔으니까 나쁜 게 그러니까 화장실이 잘못됐네요. 이랬더니 화장실을 얼마 전에 물이 새갖고 고쳤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탈이 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잘 맞추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야. 이게 법칙이 뭐 말이냐면 거실에서는 무조건 호랑이 걸음을 그림을 맞아야지 거는 거지. 이게 역마인 이게 록이 이게 그 인이 역마인 사람도 있고 또 록인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아니면은 겁재인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다 틀려요. 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이래. 그래갖고 인이 좋으면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역마살이 좋아야지 역마도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내가 역마살이 있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 역마살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다녀야 되는 거지 다 맞지도 않은데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록이 좋은 사람은 직장 일을 잘 돼. 그래갖고 진급도 잘하고 올해 록이 탔으면 올해 진급 운이 있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러고서는 그래서 이 거실을 록으로 인으로 보는데 이 인하고 맞는 만약에 해가 된다 그러면 인해 합이 돼 갖고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것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인해 합이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일주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는 무일주냐 이러면 이게 극이 돼. 그래갖고 오히려 나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지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뭐 그냥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법칙에 맞는 그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대운가야 자기 띠와 그리고 또 언제와 아무 때나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맞는 것도 아니야. 이게 평생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방향이.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또 탈이 잘 나는 사람이 있듯이 자꾸만 뭔가가 잘 꼬이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거실에 맞는 물건을 놔야 되는 거야. 실례가 있는 거야. 실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북북자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이 스님이 갖다가 놓으라 그래서 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가게를 얻은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거북북자를 갖다 놓으라 그러셨대. 스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북북자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돼도 있잖아. 가게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적자만 되고 사람이 아예 오지도 안 돼. 사람도 뽑아도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을 뽑아도 안 들어오고 또 이 손님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는 거야. 그런데 딱 우리가 그걸 잡아낸 거예요. 어떻게 잡아냈냐? 이 사람이 미띠인 거야. 양띠. 그러면은 이거는 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거북북자는 거북이는 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에는 거북이든 토끼든 뭐든 다 이 오행의 법칙에 정해져 있어. 그럼 이게 이렇게 충하는 사람의 그림을 갖다 걸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또 을일주니까 이게 돈이야. 그러니 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모르고 무조건 막 한다고 준다고 공짜라고 갖다 걸어도 안 돼. 맞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그림도 마찬가지야.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야만 내가 이거를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을 모실까 아니면 산신님을 모실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까 이런 것도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작년에 우리 집에 공주에서 오신 스님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자기 도반 그러니까 스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불사를 참 잘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불사를 잘 받아서 돈을 맨날 있잖아 들어오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야 이 스님이. 그래서 부러워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무슨 복으로 그 불사를 잘 받으시냐 이거야. 그래서 사주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풀었죠. 그랬더니 이 인목이 인인데 이 인이 작년에만큼은 이게 내가 이게 산신님으로도 봐요. 이 인을 산신으로 보는데 산신님으로 보는데 이 인을 모시면 병이 나게 생겼어. 이게 9월생이고 이제 9월 10월생은 이게 인이 병이 나는 때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올해는 산신님을 모시면 이 병이 나는데 불사 받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닌데요. 돈이 들어오다고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랬어. 그랬더니
벌써 뭐 다 모셨는데 뭐 이제 가서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또 벌써 돈이 들어와서 좋아갖고서 모셨는데, 그거는 괜히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스님은 그냥 별로 우리가 말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살아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가셨어.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한 3달인가 4달인가 있다 오셔갖고 다시 그 사주를 풀어보자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다시 풀었죠, 그거를. 그랬더니 왜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같은 사주는 같은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거 본 거 같은데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봤대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스님이 병이 난 거예요. 산시님을 모셨는데 병이 난 거야, 이게. 그래갖고 그 말을 어떻게 잡아냈냐 이거지, 나보고. 그 말을 어떻게 알아갖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니까 다시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해보자고 하셔갖고선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산신님도 우리가 무조건 신은 모시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이든 뭐 그거는. 근데 그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요. 자연 법칙은 어떤 것도 똑같아. 부처님을 모시든 우리가 부처님 같이 육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맞춰야만 되는 거지, 이게 맞히지 않으면 이게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저 거북부자도 똑같은 그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번에 언니가 저 그림을 나를 줬는데 왜 줬느냐 하면 유나가 미띠야. 이거야? 예, 그거. 그게 그 거북복자가 아까 축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미띠야. 이러면 어떻게 됐어? 맞는 맞는 그림이 아닌 거잖아. 근데 지가 또 너무 좋아한대, 그거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렇다고 해갖고 항상 먼저 탈이 계속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때가 와야 나요. 이게 이제 축하고 미가 충이 되는 때가 돼야만 그때 이제 일이 나가고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충하면은 배우자하고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직장도 안 되고 사람하고도 안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게 또 그 오행에 따라 다 달라. 나오는 게 임신이 안 되는 사람,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 헝가리에 거기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 법칙을 우리가 맞춰서 사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는 좋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야. 이 사는 것도 거실에 맞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니까, 좋으니까, 그림이니까, 멋있으니까 갖다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이거는 맞아야 돼. 인으로 보는데 이 인이 맞는 것이 이제 이 거실에 물그림이 맞는 사람은 물그림이 맞는 거고, 이게 돈이 되는 사람은 이 그림을 걸면서 그림을 걸면서 돈이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록이 되는 사람은 진급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향도 대분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의 위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림도 있잖아. 포지션이 있듯이 인으로 보냐, 축으로 보냐, 묘로 보냐, 뭘로 보느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이 여우토를 갖다 놓으면 좋다. 여우는 뭘로 보느냐, 오행으로. 이거를 찾는 사람이 없어, 별로. 이 오행 배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게 오행이 통달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양서류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양서류도 있고 개가가 있고 고양이가가 있고 또 닭가가 있고 이러잖아, 이게.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보느냐, 꽁은 뭘로 보느냐, 여우는 뭘로 보느냐, 이거를 정하지 못하면 볼 수도 없어. 근데 여우꼬리를 무조건 갖다 놓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우는 개가에 들어가. 술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개를 술띠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이 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이 맞아야만 돈이 되는 거야. 술이 충하는 사람은 오히려 깨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술이, 좋아지는 사람은, 술이 괜찮은 분은 인간관계가, 인성이 이제 생으로 되면은, 이게 생이라는 것은 상생이라는 얘기예요. 상생관계가 되면 이 술에 그 여우꼬리를 갖다 놔서 사랑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가 지금까지 연락을 못 받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아갖고 취직도 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는 수도 있고, 이런 수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그 묘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포지션을 알고 살자는 거지.
그 포지션을 모르면서 함부로 뭐 여우꼬리를 갖다 놓는 게 좋다. 식물이 있지? 식물은 묘로 봐. 묘로. 화분은 묘로 보는 거예요. 큰 나무는 목으로 보는데 이 묘로 봐요. 그럼 이 묘가 맞는 사람이야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겁재로 되는 사람이 있어. 갑날 같은 날은 이제 그러면 겁재가 되면 겁재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식물을 놈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을일주 같은 사람은 이게 또 록이 된다고. 이게. 근데 이 록도 또 자기 띠하고 맞아야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대운하고도 맞아야 되고, 이런 구조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이지. 일률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가 좋다. 무슨 띠는 뭐가 좋다. 이런 그 가설을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지. 알지 못하고 하면 우리가 약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해갖고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품이라고 약하다. 식품이 약하다. 식품은 뭐 별 탈이 없다. 안 그래? 나는 식품을 저번에 공짜로 준 약도 먹으니까 팽 돌더라고.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듯이 아무리 좋고 나쁜 거를 따지지 않고 그러면 이 세상에 다 따져갖고서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안해동을 해갖고 무조건 맞는다고 사들이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안 사면 안 사는 게 오히려 돈도 안 없어지고 나쁜 일을 생기지 않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나중에 복골복으로 좋은 거를 골라온 사람은 또 복골복이 되겠지, 그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오히려 나쁜 거가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진짜를 하려면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저거를 뭐 MRI를 딱 찍어야지 나오듯이 사주도 MRI를 찍고서를 해야지. 사주도 MRI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MRI까지도 저기 안 보고도 찾아내는 그런 그 신기가 있지 않고선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MRI를 찍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운명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와갖고 제대로 찍어보기를 해야지만 그게 물건의 이치라든가 물건의 저기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지. 무조건 있잖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의로 하는 거예요. 질문 있는 분. 아니 아파트 응. 아파트에서 우리가 개봉 아파트 살때 응. 4층에 있어 우리 의회. 예. 4층에 그 집에만 이상 오면은 응. 잘 안 돼갖고 나와. 근데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음 사람 내가 내 집을.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터 자체가 안 맞는 집이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안 치면 괜찮은데 고층 4층만. 아니 어떤 스님이 옛날에 저기 그 현지사 스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 뭔 말이 있냐면 그 스님들은 그 뒤에 있잖아. 이렇게 우리 그 뒤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하던 가게 거기 계실 때 그 뒤에를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여기를 아무도. 스님들도 안 다녀 여기를. 보건 거기. 거기를 안 다니셔. 요 문이 있는데도 여기로 안 다니시는 거야.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나뭇잎이 막 떨어져갖고 여기 하수도가 막혀 이게. 그런데 일로 들어가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근데 일로 안 들어가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안 들어가신다고 이 창문을 있잖아. 열고 여기 위험한데 일로 내려가셔요. 그렇게 구조를 있잖아.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이제 중생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그분들이 깨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겠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도 뭐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신 데는 근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요만한 벽돌 있지. 우리가 벽돌 지금 이제 그 4층에는 3층 이런 데는 괜찮은데 4층만 왜 나쁘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벽돌 한 장에서도 많은 있지. 이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게 요 벽돌 한 장의 크기가 기흉을 많이 관장하는데 그 큰 집이 관장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게 이 집을 지키는 또 신이 있는 거예요. 가택신이라는 게. 그 가택신이 누구도 있잖아. 이걸 내 집이라고 딱 터를 잡고 있는 분들도 있어. 그 신들이. 평생 이제는 안 가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 선신은 이제 뭐 누구나 오면 그런 대로 받아주는데 이 악신은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걸 누구도 용납을 못해.
그런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신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 이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악신이며, 우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진짜 막 조폭처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이기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앉아갖고 나오더라고. 다른 질문. 마침 문, 예. 반듯하게 왜 유리 걸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거울. 예. 근데 그건 난 이해가 안 가. 거울 문 옆에 꼭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편리성에 의해서 이제 겨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리라는 것이 이제 유리는 뭘로 생겼냐? 이 물질의 오행을 찾아야 돼. 그래갖고 그 물질의 오행이 나하고 맞아야만 이 거울이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이것도 다 오행이, 이거를 4, 5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유리를 4나 5, 화로 본다는 얘기예요, 화. 이 화가 맞는 사람은 그쪽에 놔둬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풍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풍수라는 것 자체를 진짜 얼마나 알고 그걸 얘기를 그냥 뭐를 놓으면 좋다, 뭐를 하면 나쁘다,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엄청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떤 때에 따라 다르고 이런데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공화국과 사공화국, 오공화국 뭐 이렇게 가면서 법이 달라지듯이 자연의 법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것에 맞춰 사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좋다고 원한다고 그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 자연 법칙이 원한다고 맞아지나? 내가 맞춰야 맞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이런 것을 무조건 이제 막 이렇게 법칙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유튜브에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지 마시고, 맞게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마치죠. 전에 대문의 방향을 예. 그 자기하고 맞는 방향이 있나 봐. 당연하죠. 남쪽이면 남쪽. 예. 이렇게 이게 대문은 묘로 본다니까요. 이게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묘라는 거가 나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유 띄면 이 방향이, 이 묘도 있잖아. 방향이 또 있어. 그럼 여기에 묘가 이게 나오는, 나는 이국이니까 자축임묘, 동남에 있는 만약에 대문이면 우리 집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동으로 보지를 않아. 또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져, 이게. 남쪽이면 무슨 적을 쳐? 그게 아니라, 그게 남쪽을 뭘로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잖아. 사주에 따라 남이 되기도 하고 동이 되기도 한다니까. 이 집안은 안 움직이는데, 이 자축인묘의 집안은 안 움직여요, 이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이 우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법칙에 그 묘가 이 북방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동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북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를 따져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사람 묘라고 해갖고 묘가 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러면은 자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그 방향에 따라 달리잖아요. 그죠? 이게 동에서 해가 뜨지만 뜨는 게 시간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 해의 방향이. 그쵸? 지금 똑같은 지금 4시라고 해도 여름에 따라서 겨울에 따라서 이게 해가 틀리잖아. 그죠? 뜨겁기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시간의 세가 갖고선으로 이게 변하는 게, 그 다 틀리듯이 자연 법칙은 변하는 법칙에 맞춰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맞추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알고, 요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